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은 또 미국 시장의 또 발표 지표에 따라서 혼조 양상 보였는데요. 우리 지수 그래도 이번 주간을 살펴본다고 하면 후반에 점차적으로 시장이 좋아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코스닥은 하락해서 마감했지만요. 우리 시장에서 내가 가진 종목만큼은 살아있으면 괜찮겠죠. 자,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고민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119 5명의 전문가분들이 항상 그 실전 투자 공략주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현진 팀장님의 실전 투자 공략주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종목은 8월 5일에 방송에서 제시하셨습니다. K카라는 종목인데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6.7%나 껑충 거의 두 자릿수대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아, 저 이거 들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어떻게 좀 투자 전략 잡아봐야 될지 궁금하시죠? 잠시 뒤에 리뷰가 이어질 예정이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진짜 발빠른 순환매 속에서 정말 제 종목만 항상 소외되는 것 같아요. 제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됩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채널 검색하시고 생방송 채팅방에 글 올려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참여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마찬가지로 그 가장 고민되는 종목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선물도 저희가 드릴 예정이니까요.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참여 많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목에 대한 고민 말고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우투 그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노란 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핸드폰 카메라 클릭하시고 QR코드 가까이 갖다 대주시면 하나 링크 나올 거예요. 링크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생방송 중 지금 바로 문자샵 3772번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오현진 팀장님,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할 자신이 있어요 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공부에 대한 열공에 대한 의지력 강하게 피력해 주시는 분들 5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요. 주식교육 동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현진 팀장님 만나볼까요? Let's go!
네, 매일 오후 6시 여러분들의 답답한 가슴을 속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종목상담 119입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금요일의 남자 이 분과 함께라면 왠지 오늘도 기분 좋을 것만 같습니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항상 전문가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네요. 네, 금요일이라서 그렇겠죠. 네네. 그런가 봐요. 자, 오늘 또 시장을 보게 되면 기관에 따라서 코스피는 올라가고 또 코스닥은 내려갑니다. 기관이 또 사고 팔고 여기 좀 향방이 달라지면서 그런 건지 네. 일단 오늘 시장 한 줄 평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한 줄 평으로 눈치 보기 장세 이렇게 이제 잡아봤어요. 이게 지금까지의 반등은 어쨌든 호재가 있는 반등은 아니고 악재가 좀 완화되면서 나타난 반등이었어요. 그렇다면 안도랠리라고도 볼 수도 있고 단기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주려면 약간의 뭐 호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 지표가 아예 좋던지 뭐 실적이 좋던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지수가 쉬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든지 좀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장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볼까요? 양시장이 좀 이렇게 엇갈린 희비를 보여준 이유도 궁금하고 오늘 같은 경우 뭐 기술주, 성장주들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 두 가지가 함께 좋기는 사실은 어려운데 네. 이런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 완화로 인한 반등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영되는 것이 경제 지표입니다. 맞아요. 결국은 미국의 지표인데 이번 주에 주요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는데 각각 이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감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FOMC 의사로까지 뭐 약간의 비둘기적인 성향만 확인이 된다면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 의사록 확인 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인플레이션과 시장 투자 심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의 반등이 나타났고 다음 주에도 일단 이런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성장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못 오른 섹터가 뭔지 이런 부분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게임주라든지 뭐 메타버스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성장주 대비해서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수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다른 성장주보다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게임주와 메타버스 주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4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부품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힌지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뭐 KH 바텍이라든지 뭐 주요 부품주, 뭐 파트론이 될 수도 있고 IT 부품주의 투자 심리도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와 여전히 밀접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가상화폐 시장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 가격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나 미증시도 우상향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고 가상화폐 시장에 만약에 주말 동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화요일장에서 지수가 쉬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움직임을 좀 보시고요. 이번에 주요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에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PC에 대한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받아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지수에도 도움이 되니까 항상 시장을 보실 때 가상화폐 시장과 연동해서 보시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좋은 또 꿀팁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상화폐가 또 조금 더 움직이면 우리 시장도 그럼 선방할 수 있겠다. 꾸준히 올라가는지 가상화폐 체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으시죠? 이제 이번 주말을 앞두고 사실은 고민이 너무 많아서 잠이 안 옵니다 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 열려놓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선물도 저희가 드릴 거고요. 종목에 대한 전략들도 잡아드리겠습니다. 너튜브로 또 파란 하느님 그리고 또 많은 분들 오셨네요. 황태현님도 계시고요. 종목 상담 올려주세요.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도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똑똑한 투자 전략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주식 교육 동영상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영상 안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노하우와 또 학습 방법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현진 팀장님의 주식 교육 동영상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열공의 의지를 담아서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5분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실전 투자 공략주 어떤 종목이었는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현진 팀장님의 실전 투자 공략주 확인해 볼까요? 8월 5일에 방송에 제시했던 K카라는 이 종목 목표가 달성한 이후에요. 고가 기준 수익률이 16.7%를 기록 중입니다. 야, 너무 잘 가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 종목에 대한 리뷰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목표가 어디까지 봐야 될지 잠시 뒤에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K카 이름처럼 정말 주가도 싱싱싱입니다. 자, 팀장님. 지금 이렇게 딱 주가 차트를 보니까 윗꼬리는 좀 달려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저점 높이면서 22,250원 오늘 종가 형성했거든요. 네. 목표가를 일단 1차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달성이 됐잖아요. 네네. 2차, 3차까지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목표가는 이제 기존 목표가에서 크게 올려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이번 주에 급등이 나온 게 이슈가 있어서 급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이슈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번 주에 이제 장마가 굉장히 좀 심했잖아요. 그래서 뭐 침수라든지 네.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자동차도 많이 잠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고차 시장에 뭐 침수차 나오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우려감 또 구매자분들께서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K카가 그 침수차 안심보장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침수차는 팔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의 표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중고차를 살 때 이제 K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슈가 작용하면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장마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면 결국 이 이슈는 단발성 이슈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윗꼬리가 달리면서 내려온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요 모멘텀, 중고차의 이커머스 시장 성장이라는 모멘텀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재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가격만 잘 잡아드리면 될 것 같으니까 가격 전략은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린 이후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실리고 윗꼬리가 달린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바닥 탈피 신호.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매물이 좀 많죠. 그래서 5월이나 6월 달에 매수하신 분들, 손실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매물이 작용하는 가격인 한 24,000원 정도까지만 다시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4,000원 조금 매물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목표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지금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21,500원 이하 정도로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안 내려오면 뭐 다른 종목을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목표가 24,000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기준이고 신규 매수를 노리실 분들은 21,500원 밑에서 매수를 노려보자. 뭐 신규로 매수할 때는 너무 이제 어떻게 무리해서 매수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21,500원 밑으로 내려오는지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24,000원까지는 어쨌든 들고 계신 분들 목표가 보시고 신규 진입은 21,500원 밑에서 또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K카에 대한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 종목처럼 정말 비상하는 종목들 잘 잡고 싶어요. 제 종목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가질 않아요 하셔서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시면요.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꼭 남겨주시고요. 너튜브를 통해서도 상담받고 있으니 채팅창에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교육 동영상, 사실은 이 동영상이 왜 필요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투자를 하면서 항상 이게 뭐지, 저게 뭐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식 교육 동영상 안에는 여러 가지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열공의 의지를 가득 담아서 꼭 받고 싶어요 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5분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가지 마시고요.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네,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 활짝 문을 열어놨습니다. 종목이 지금 다 발빠르게 순환매를 하고 있고요. 뭐 개별적인 테마주들만 너무 잘 가다 보니 내 종목은 너무 소외받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가장 소외받고 있는 종목 꼭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채팅창에도 종목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사연이 올라왔을까요? 혹시 문자 사연 어떤 사연들이 올라왔는지도 좀 보고 싶네요. 어떤 내용들이 올라왔을까요? 문자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8882번님의 사연 볼까요? 덱스터입니다. 17,500원 지금 매수가라고 하시네요. 비중 20%. 오현진 전문가님 팬입니다. 와, 기분 좋으시겠네요. 추가 매수 고민 중인데 조언 부탁드려요. 그럼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덱스터라는 종목부터 일단 한번 살펴볼까요? 워낙에 또 쭉 빠졌다가 다시금 추세를 돌려가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박스권 장세입니다. 전문가님, 일단은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해도 되는 시점인지 이거부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추가 매수는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낮아진 가격이 오면 그때 이제 고려를 해보시고 지금은 보유 물량만 보유하시면서 조금 더 반등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덱스터가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거랑 약간 연동되긴 하네요. 제가 초반에 이제 게임주와 메타버스주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덱스터는 이제 메타버스주로 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다른 성장주보다 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추가 매수를 좀 기다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이제 16,000원대를 빠르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매물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위치에서 추매를 할 필요는 없다. 조정 받을 때 생각해보자. 가격 전략은 제가 이따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덱스터는 이제 VFX 관련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수효과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수효과가 적용된 영화나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콘텐츠들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3D 콘텐츠라든지 가상현실 콘텐츠 많아질 겁니다. 이미 이제 가상 가수라든지 가상 배우 이런 이제 캐릭터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가 그동안 코로나라든지 주가 폭락 이런 부분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에 대기업에서 메타버스를 도입한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지 컨텐츠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덱스터의 투자 심리 개선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애플이 이제 MR 헤드셋을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애플이 한다라고 한다면 항상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플이 메타버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국내에서는 이 특수효과가 적용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시장을 보면 특수효과 영화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국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이 한국에서 많이 생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효과가 적용된 영화도 많이 선보일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VFX 시장 성장, 덱스터의 성장 여기까지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누가 봐도 성장주기 때문에 당장 실적은 좋지 않아요. 2분기에도 부진했고 하반기에도 바로 개선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치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닌데 그래도 성장주 랠리가 이어진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 의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2021년 말 정도 거의 최고가 이때 메타버스주가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지수가 하락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계속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7월 달을 기점으로 하락 추세는 돌려냈고요. 지금 20일 이평선에 걸려 있죠. 상승 추세 전환까지는 아닌데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초입까지는 왔다. 이 정도의 생각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추가 매수는 위치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다리시고 추매를 만약에 하신다면 15,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 한번 노려보세요. 안 내려올 수도 있는데 내려오면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생긴다라고 보고 있어요. 15,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회복력은 있을 거라고 보니까 그 위치에서 10에서 15% 정도까지는 추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잡겠습니다. 장기 이평선인 이제 그 200일 이평선 닿아 있는 가격까지 한번 노려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좋게 보지만 실적이 동반은 안 돼요. 그래서 상승했을 때 탄력이 계속 이어지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양시장 지수가 안도 랠리가 나왔죠. 그래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인다면 이 종목도 주춤주춤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대감은 충분하지만 실적이 아직은 받침되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목표가는
목표가는 18,000원, 전고점이자 장기 이평선 부딪히는 가격까지 설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보유 관점이고요. 네, 목표가는 18,000원. 만약에 추매를 노린다. 15,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한 10에서 15% 네, 노려보세요. 네, 이 정도 전략 가져가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보유 관점으로 목표가 18,000원 계속 유지해서 한번 들고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8882번님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3135님의 사연도 볼게요. 한일 사유 들고 계시네요. 7,811원이고 7% 와 비중 조금 적습니다. 꼭 좀 상담을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좀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7월 초에 기사가 나온 게 2분기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곡물 사료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거든요. 그 시기 때 이분이 전문가님 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점일 때, 빠질 때 싸게 사자 이런 마음으로 산 것 같은데 네. 지금 계속 더 저점을 낮춰가고 있거든요. 잘 사신 건지 일단 그거부터 궁금하고 언제까지 이 하락세가 이어질지 두 번째로 그게 궁금합니다. 네, 현재 위치에서 크게 빠진다라고 보기도 어렵겠지만 뭐 빨리 상승한다라고 보기도 어렵겠죠. 쉽게 말하면 테마가 현재는 소멸이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테마가 다시 올까? 글쎄요. 저는 이제 그 시기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손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치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하시는 게 좀 더 낫기는 하니까 가격 전략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사료는 뭐 사명에 있죠. 네, 사료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움직였었던 모멘텀은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농산품 가격도 올라갔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축산물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료 업체도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유입됐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일사료는 다른 사료주보다도 올해 한 4월 정도에 더 큰 폭의 급등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세력 수급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런 큰 손 수급들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과도하게 끌어올렸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도 조금 조정이 세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위치에서 한일사료가 다시 움직이려면 결국 농산품, 축산품 가격에 대한 상승이 다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꺾이잖아요. 지금 웬만한 원자재라든지 웬만한 농축산물 가격이 거의 다 꺾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한다? 물론 이제 반짝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뭐 전고점에 미치는 반등은 절대 나오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일사료가 당분간 움직일 모멘텀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6월까지는 많았어요. 6월까지는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시기부터는 어때요? 거래량이 죽었죠. 움직임도 거의 없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보합이에요. 5,190원에서 움직이지 않고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5,000원 초반대 가격에서 제한적인 등락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가인 7,800원까지 기다린다면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슈를 마냥 기다리는 건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6,000원까지만 설정을 해드릴게요. 요 6,000원도 빨리 도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한 2, 3개월 혹은 뭐 어떤 특정한 이제 단기 수급 유입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도달할 것 같은데 6,000원이라는 가격을 너무 이제 집중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거는 반등할 때 비중 줄여서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포인트로는 6,000원 정도까지를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하기에도 애매한 위치고 모멘텀도 부족해요.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반등을 노려서 매도 혹은 비중 축소 이 정도 관점으로 보시고요. 굳이 이제 목표가를 설정한다면 한 6,000원까지만 설정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000원까지 좀 설정을 해주신다고 했고요. 기술적 반등 노려서 좀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자 채택되신 8882번님께 햄버거 세트 교환권 저희가 드릴 거고요. 3135님께는 커피 쿠폰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지금 이 두 분은 저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확인 문자 꼭 보내주셔야지만 한 달 내로 저희가 상품 쿠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앞서도 주식교육 동영상 자료를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님 궁금한 게 어떤 내용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영상을 봤을 때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 것인가 사실은 그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 영상은 이제 초보자 기준에서 녹화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로 직접 설명을 드린 8강짜리 이제 교육 영상이고요. 일단 기술적 분석 위주로 담겨 있기는 해요. 뭐 지지선, 저항선, 상승 추세나 하락
하락 추세, 주식을 공부하면서 기술적 분석을 처음 배울 때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한번 배워놓으시면 평생 써먹으실 수 있고 초보 딱지도 떼실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제 목소리로 직접 8강짜리 교육 영상 녹화했으니까 그거 한번 쫙 보시면은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 거의 다 잡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받고 싶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세요. 샵 3772로 영상 주세요.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 5분 선정해서 영상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에 대한 열망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꿀팁을 드리자면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은 응원이 말고요. 정말 열공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간절하게 길게 보내시면 전문가님도 5분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도 사연들이 많이 올라와서 누가 왔는지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사연 볼게요. 먼저 최영수님, 유튜브에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위직 스튜디오입니다. 라는 사연이네요. 25,500원이 매수가 8% 비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진단을 부탁드려요. 라고 하셔가지고 부탁드리니까 또 저희가 알려드려야겠죠. 지금 사실은 살짝의 지금 손실권에 계신데 K 콘텐츠의 인기는 사실 지금 계속 열기는 뜨겁거든요, 전문가님. 네네. 그래서 사실 걱정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콘텐츠 ETF도 한 달 사이 12%나 올랐는데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이거 위직 스튜디오 좀 수익으로 극대화 전략 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반등을 노려보는데 다행히 이제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네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의 수익권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덱스터랑 약간 연동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 또 성장주죠. 성장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보유 관점이다. 다만 이전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치가 적정가보다 낮냐?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낮게 이따가 제가 설정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K 콘텐츠의 경쟁력 꾸준히 부각이 되고 있죠.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요즘에 뭐 이상한 변호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흥행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넷플릭스 조회수 상위에 한국 콘텐츠가 올라가는 비중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시장의 경쟁력을 알다 보니까 미국 계좌분도 들어오고 중국 계좌분도 들어오고 뭐 유럽 계좌금도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자금 지원을 받으면 더더욱 한국 콘텐츠의 질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콘텐츠 관련주의 경쟁력은 꾸준히 부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엔터주랑 약간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어요. 뭐 SM이라든지 뭐 JIP, 그다음에 뭐 YG 엔터 같은 경우 요즘에 괜찮았죠. 일단 엔터주 같은 경우 오프라인 공연 회복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으니까 콘텐츠 관련주가 뒤이어서 올라갈 가능성도 현재 위치에서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좀 보유를 드리고 추가 매수를 하기는 이 종목도 사실 좀 애매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항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아예 많이 빠져서 가격 매력이 충분하거나 아니면 뭔가 기대되는 모멘텀이 확실히 있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차트적으로 크게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조금 흐르고 있는 차트예요. 이런 위치에서는 추가 매수 신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 물량만 보유하시면서 반등을 노려서 매도하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고점은 52,600원이니까 이거 고점 대비 반토막이네? 엄청 빠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올라온 가격을 보시면 몇천 원대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최저점 대비 비교해서는 5배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조정이 있었다고 해도 이게 많이 빠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덱스터와 마찬가지로 당장 실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적자가 났다가 흑자가 났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고 하반기에 그럼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할까? 모르겠습니다. 또 내년까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어요. 결국은 성장주의 상승 랠리가 끝나면 이 종목도 올라가기 힘들고 성장주가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건데 성장주가 조금 더 올라갈 폭은 있다라고 보니까 보유 의견을 드린다. 이 부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래도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저점을 높이고 약간
약간 올라가긴 합니다. 상승 추세라고 보긴 조금 어려워요. 횡보 추세인데 그래도 저점을 낮추지는 않으니까 이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목표가는 27,000원까지는 설정해 드릴게요. 이게 5월 달에 있었던 저점과 일치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저항대가 됩니다. 지지선이 이탈되면 저항선으로 바뀐다.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7,000원 말씀드리고요. 비중은 그래도 크지 않으시니까 물량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량 좀 보유하시고 좀 반등을 좀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영수님 파이팅 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또 공부가 더욱더 절실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데일리 TV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보시면서요. 황주명 대표의 갈매기 투자 비책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입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 그래서 계속 한숨만 나오신다고요?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종목 상담 119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선물도 받으실 수 있고 전략도 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자 사연 먼저 받아볼까요? 문자가 왔네요. 456 하나님의 사연, 위니아 에이드라는 종목입니다. 11,000원이 매수가, 비중은 40%입니다. 라고 또 이렇게 사연이 올라왔어요. 위니아이드라는 종목은 사실은 지금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된 따끈한 신입생 같은 종목인데요. 6월 23일에 딱 선출이 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도 쭉 빠지다가 3%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서빙 로봇 같은 게 좀 부각받게 되면서 국내에 물류 배송 전담을 한다 이런 모멘텀이 있었거든요, 전문가님. 네네. 이제 하락폭 축소되고 상승 추세 전환 타는 건가요? 어떻게 네. 좀 봐야 될까요? 일단 공모주는 이제 기업의 내용보다 이제 공모 가격 그리고 공모 시장의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공모주는 이제 공모에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면 적어도 상장 후 3에서 6개월 뒤에 매수하는 게 좋다. 이렇게 3에서 말씀을 6개월 네, 드려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로는 보통 공모주가 상장하면 공모가보다 좀 뻥튀기 돼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가 조정에 대한 필요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호예수라는 게 보통 있어요. 3개월,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대주주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면서 물량이 안 나와도 주가가 밀립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 결국 이제 주식시장에는 기대감 혹은 우려감으로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보호 예수 때는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장 이후에 뭐 아주 오랜 기간 이후에 이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공모에 참여해서 바로 매도를 하시거나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상장된 지 2달 됐기 때문에 네. 매수는 조금 애매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건 좀 다르긴 하죠. 왜냐하면 이 종목은 공모가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상황에서 거의 출발을 했고 현재 위치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니아이드가 이제 경쟁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상장한 다음에 장대 음봉을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장 분위기거든요. 이게 지금 상장한 날짜를 보시면은 6월 23일입니다. 지수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상장하고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심리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대의 음봉을 먼저 그린 다음에 바닥을 잡고 있는 흐름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과도합니다. 이게 공모가 대비해서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보호예수가 됐든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위니아에이드는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물류 부분의 모멘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여름 관련주다 이렇게 이제 또 평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봐요. 지금 20일 이평선 회복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하시고 반등을 기다려주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매수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비중이 많아요.
40%. 네. 여기서 추매를 하게 되면 한 60%, 70%까지 가는데 그러면 다른 종목은 아예 못 산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매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네, 보유하시면서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으로 보고 목표가는 12,000원까지 설정해 드릴게요. 요 가격도 엄청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공모가 대비해서 낮은 가격이고 요 가격대는 6월 달에 있었던 고점이 되는 가격입니다. 최근에 그래도 주식시장이 회복을 보여주고는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복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오늘 좋았어요. 네, 오늘 이제 7%까지 상승했다가 3%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이 윗꼬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매물이 많기 때문에 반등할 때마다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는 없어요. 20일 이평선 저항에도 부딪혔다가 밀렸죠. 앞으로 바닥권에서 윗꼬리가 자주 발생할 거예요. 그런 흐름 신경 쓰지 마시고 보유하겠습니다. 목표가는 말씀드린 대로 12,000원이고 시간은 좀 걸리겠죠. 연말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중이 적으면 제가 추가 매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묻어두자. 묻어두고 12,000원 정도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자. 일단 목표가는 좀 여유 있게 보유하시면서 12,000원 설정하겠습니다. 12,000원까지 좀 더 기다려 보시고요.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흐름 보고 나서 들어가시는 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5410번님의 문자 사연 보겠습니다. 대덕전자 들고 계시네요. 32,200원 매수가 비중 10%인데 반도체 좋은 뉴스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요. 불안합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지금 좀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상황들이 많이 좋지가 않죠. 뭐 국내 IT 투톱도 역시나 지금 아무리 오른다 해도 지지부진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대덕전자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3%대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네. 실적이 좋았다. 이것 때문에 좀 모멘텀을 작용된 것 같습니다. 실적 좋으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반도체 업황보다는 주가의 이 실적이 조금 더 선반영된 움직임이거든요. 네. 우리는 좀 이제 업황보다는 그래도 실적에 조금 더 기대감 가져도 되나요? 사실 둘 다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특히 이제 섹터 중에서 섹터 분위기를 많이 받는 종목이 있고 적게 받는 종목이 있는데 그쵸. 반도체는 많이 받습니다. 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주에 좋은 얘기가 잘 안 나오기는 하죠. 업황 둔화가 시작됐다. 하반기에 뭐 실적 안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2분기 실적 진짜 좋았거든요. 그 실적만 보면 분명히 최소한 전고점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때요? 시원하게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먼저 반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이 중요하다. 근데 지금 주가가 6개월 앞을 반영한다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나 4분기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내년 1분기부터는 살아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반도체 지수나 반도체주의 대부분의 주가는 3분기, 4분기의 업황이 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 초 정도에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올 때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조만간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종목은 좀 보유를 하고 어쨌든 회복을 조금 노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덕전자는 PCB 업체입니다. 네, PCB는 인쇄 회로 기판입니다. 전자기기를 뜯으면 안에 이제 초록색 판에 이제 뭐 선이 연결되고 뭐 납땜돼 있고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어요. 뭐 학생 때 이제 뭐 인두 같은 걸로 이렇게 작업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PCB는 전자제품에 그냥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업황이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같이 밀리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IT 업황 상반기는 괜찮았어요. 하반기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밀렸던 부분, 그래서 내년 초에 개선 기대감이 있을 때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6월 달에는 큰 폭의 조정이 있었지만 큰 흐름에서 한번 볼게요. 큰 흐름에서 보시면 상승 추세 훼손을 안 했습니다. 이건 주봉으로 본다면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흐름이다. 지금 일봉이지만요. 주봉으로 봤을 때 이어지는 흐름으로 보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찍어드렸듯이 지지받을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죠. 이것은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덕전자가 가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대형 IT주들이 일단 좀 반등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투자 심리가 같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도 연동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높이 사셨죠? 32,200원이시니까 현재 약간 손실 중이신데 제가 목표가는 31,000원까지 한번 잡겠습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가격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추매를 하고자 하시면 27,000원 이하 정도 떨어지면 한번 노려보세요. 27,000원 이하에서는 현재 비중만큼 10% 정도 추매 한번 노려보시는 관점, 안 떨어지면 사지 마시고요. 보유 물량 유지하면서 31,000원 실적만 보면 전고점까지 가야 되는 기업인데 지금 반도체 업종 지수가 살짝 안 좋긴 하니까요. 목표가는 31,000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전략을 잡아드렸어요. 여러분들 문자 채택 대신 지금 4566 한나번님께 햄버거 세트 교환권 저희가 드릴 거고요. 5410번님께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지금 두 분은 저 당첨됐습니다. 샵 3772번으로 꼭 이렇게 확인 문자 보내주셔야지 한 달 내로 상품 쿠폰 발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교육 동영상 안내를 했는데 전문가님 노란 톡방도 사실은 있잖아요. 네네. 전문가님 노란 톡방에 들어가면은 주식교육도 받지만 뭐 다양한 정보들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정보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정보 이슈들 매일 체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이슈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시황 참고하시면 매매에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사연 볼게요. 행복한 맘, 행복맘님의 사연입니다. 행복해 보이시네요. 현대모비스 32만 원 매수가 30% 비중인데 추가 매수 언제쯤 하면 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야, 32만 원 하니까 작년 초 2월이 나와요. 이때 사셨는데 지금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도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님, 이제는 추세를 돌려놓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타이밍 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비중이 조금 높으시네요. 그래서 추매를 하면 50%까지 확대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추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단가가 너무 높아요. 거기까지 회복될 때 눌림을 기다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높은 단가를 일단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20% 정도 한번 노려봅니다. 현대모비스는 좀 안타까운 종목이죠. 현대차나 기아보다 훨씬 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판매는 좋은데 이제 부품 부분의 공급 경쟁력이 좀 약화가 됐죠. 하지만 어쨌든 현대차와 기아 실적이 계속 치고 나간다면 현대모비스도 늦게라도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현대차 그룹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다양한 기술들, 예를 들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런 기술들을 현대모비스가 집약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은 성장주로서 변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자동차 완성차 업체보다도 좀 많이 밀린 종목이라고 보니까 이 종목은 보유하고 추매 226,500원인데요. 현재가 혹은 현재가 이하 정도로 한번 노려보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자, 목표가는 제가 28만 원 잡겠습니다.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봐요. 다만 대형주기 때문에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요거는 추매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차트나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만 주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 모멘텀은 분명하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가장 쌀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도 보니까 목표가 28만 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28만 원까지 봐주셨습니다. 자,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다면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주명 대표가 또 갈매기 투자 비책이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종목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 내는 종목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열공의 의지를 가득 담아서 메시지 보내주시면 주식교육 동영상 5분 추첨 통해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해 주셨던 K카가 지금 진짜 싱싱 잘 달리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실전 투자 공략주 다 함께
더욱더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케이크랑 조금 비슷한 흐름일 수도 있어서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앞서 게임주와 메타버스주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게임주 내에서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조이시티라는 종목입니다. 게임주가 이제 바닥을 딱 치고 가지는 못해요. 이게 리오프닝이 또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게임주가 코로나 수혜주로 분류가 됐었던 부분도 있었고, 이제 게임주가 이제 이제 안드로이드나 이런 데 런칭을 하게 됐을 때 수수료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꽤 크기는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있었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게임 산업에 대한 지원 기대감이 좀 높았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지원이 탁탁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가 좀 누워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뚜렷하게 호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싼 가격이라고 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조이시티에 집중해서 보면 괜찮은 이슈들은 있습니다. 일단은 자회사 로드비 웹툰이 중국 쿠아이칸과 연재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은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그만큼 경제 규모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 꾸준히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신작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 같아요. 게임주는 성장주기 때문에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냐 없냐, 그게 관건입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게임주를 자극할 수 있는 이슈죠. 킹 오브 파이터즈라든지 프로젝트 M 연이어서 공개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기대감들도 같이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요, 4월 달부터 좀 많이 밀렸죠. 6월 달까지 조정을 받다가 바닥권에서 회복 시도를 보입니다. 바닥권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거래가 터진다는 건 바닥 탈피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도 가능한데 일단 매수가는 5,050원으로 잡긴 했어요. 요 이하 구간, 그러니까 약간 조정이 나올 때, 약간 눌릴 때 그 정도에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5,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6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게임주가 좀 주르륵 밀렸는데 신작이랑 키워드로 원래 잘 가잖아요. 그래서 조이시티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매수가 5,050원이고요. 목표가 5,800원, 손절가 라인 4,600원 잡아드렸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이제 시장을 또 전략 잡아야겠죠.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또 제자리 걸음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업종별로 실적을 체크하셔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네, 2분기 실적이 거의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3분기라든지 4분기, 즉 하반기 실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실적 컨센서스 변화를 좀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반도체주, 아까도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업황두나 우려감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이 반도체주를 지금 딱 산다, 이렇게는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아까 갤럭시 모멘텀이 있으니까 IT 부품주는 이제 사실 수 있는데 반도체주는 당분간 딱 치고 가지는 못할 수도 있으니까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딜레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도해서 교체할 종목이 없으면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긴 호흡으로 내년 초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있을 때까지 좀 가져간다,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고요.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은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하반기 실적 컨센서스 꾸준하게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현대모비스가 가격 매력은 있다라고 보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없으신 분들은 장기로 보실 분들 신규 포지션 잡으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2차 전지주 이익 개선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상장된 테슬라를 비롯한 2차 전지나 이제 2차 전지 완성차 업체들 대부분 주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포트에 2차 전지 관련주가 한 종목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한 종목 정도 좀 편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들 보시고 증권사에 이제 각 접속을 하시면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업종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포트들을 보면 기업별 그리고 업종별 실적 전망치가 나오니까요. 그런 리포트들 꾸준히 읽으시면서 좀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4분기니까 일단은 좋아질 만한 업종을 좀 보라는 건데요. 이익 개선이 또 자동차 2차 전지 쪽으로 좀 쏠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8월 달 하면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섹터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8월이 좀 남았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다음 주에도 계속 연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보통 역사적으로 잘 갈 때 보면 유가가 높을 때 같이 이제 대체 에너지원으로 부각되면서 갔었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요즘에 보면 WTI가 어쨌든
고점을 찍고 꺾여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도 약세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는 보유하고 계시면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살 게 많은 상황에서 굳이 이제 신규로 매수를 해야 되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움직였었는데 지금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신재생 관련된 이슈들 그렇게 많이 부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었던 ESG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나쁘게 본다라는 건 아닌데요. 신규 포지션을 잡으시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성장주 혹은 실적이 좋아지는 자동차나 2차 전지주가 있으니까 그런 섹터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약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주 2차 전지 쪽 이제는 좀 더 먹을거리가 있는 쪽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전략 잡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오현주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방송으로 진행됐던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월요일도 광복절 휴일로 인해서 저희는 화요일에 이데일리온 서용훈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 얘기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